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히 한결 풍기는 김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평등에 대해서 다시 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미에 생득적 자질과 후천적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능력이 있는 그들은 그들끼리만 뭉친다고 했습니다. 즉 권력을 만들고 함께 한다는 것이겠죠. 그들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살아야죠. 그들도 인간이기에 실수라는 게 분명히 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가급적이면은 법망으로부터 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또는 뭐 사회적 비난을 또 적게 받고 싶고 그래서 그에 비해서도 명예를 더 많이 더 받고 싶고 그리고 쉽게 내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게요.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고관 대작들 뭐 과거의 집을 보게 되면은 도둑이 담을 못 뛰어넘게끔 단을 높이고 또 뭐 어떤 데를 보면은 뭐 담 위에 또 철조망까지 또 쳐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2 차, 3 차까지 안전망을 설치해 놓은 걸 딱 보게 되면은 이 권력자들도 자기도 좀 두렵다는 걸 그걸 알 수 있다는 거겠죠, 그게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뭐 로비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 법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방백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걸 또 뭐 좀 우리의 그 과거에 또 예를 보게 되면은 뭐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더 취하기 위해 가지고 뭐 가장 손쉬운 예로 우리가 1 공화국을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표적으로 이승만이잖아요, 이게요. 자기가 간접 선거에서 분명히 당선될 확률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게요. 그게 1952년 발췌 개헌이익으로 발췌 개헌이 있는데 그럼 자기 혼자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끼리끼리라고. 그리 같이 함께하는 그룹 권력의 그룹들이 이승만과 함께 그 집단이 시직으로 합세가 돼 가지고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 1 차 개헌이 1952년도 6.25 동란 때 그러니까 전쟁통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전쟁 그때 당시에는 이미 벌써 한강 그 이북 쪽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임시정부는 부산에 있었잖아요. 거의 부산하고 이 서울 그 너머하고 거리가 꽤 뭐 한 450 킬로이 되는데 그래도 그쪽 지역에 뭐 무전공비다 뭐다 뭐다 해 가지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통행금지는 또 있겠죠, 그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모일 수 있는 이런 여건 자체를 아예 막 중간에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은 국회 그 임시의사당에 또 집합을 시켰는데 그것도 삥 둘러싸여 가지고 공경이 포위해 가지고 그게 완전 굴욕적으로 그렇게 개헌을 했거든, 그게요. 이런 1차 개헌 전에 지방자치제라는 걸 또 이승만이 이제 그걸 또 실시하겠다고 또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직접 선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직접 선거를 하게 되면은 그 지방에 풀뿌리 조직이 세포 조직이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방선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방 직접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가지고는 그런 지방선거를 먼저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면은 또다시 인제 뭐 이왕 이 말 나온 김에 가면은 2차 개헌은 4.4.5일 그다음 쭉 가 가지고 우리가 인제 1960년 3.15 부정선거까지만 딱 보더라도 이미 이런 권력자들은 장난질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진짜로 비참하게 억울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육공화국 헌법의 제7 조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규정했겠습니까? 이게 인제 하나의 제도로 인제 그들의 인제 권력을 더 탄탄하게 만든다는 거겠죠, 이게요. 그럼 과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위로 인제 과거로 제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 능력자들은 국민들의 이 머리에 인제 쇠뇌시키는 작업이 인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인제 우리의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은 양문청의 그 유교 사상, 그 유교 사상에 젖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상강오류는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사회 질서를 장악해 놓은 게 바로 상강오류는 보이지 않는 법에도 없는
사회적인 하나의 강압적인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흔히 뭐 삼강, 불인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아버지하고 자식, 그 남편하고 아내. 이 사회 전체 구성이 뭡니까? 남자 오륜, 윤자가 일륜 윤자죠.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사, 부무 유신. 뭐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뭐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시대는 노비가 있고 피지배층으로 나눠져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배층이 이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것이 만든 건데, 이것을 만들었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 시식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장유유서잖아요. 제가 맨 첫 번째 나이는 계급이 아니라고. 장유유서가 나이가 계급이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남존여비입니다. 더더군다나 또 조선 후기에는 재산 균분 상속이라는 게 자체가 이전에 조선 초기에는 있었는데 후기로 넘어오면서 장남 우선주의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민주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권이 없는 그 1인 왕권 독재 시대 때에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한답시고 관습이 그렇게 권력을 딱 보존시켜 놨기 때문에 내 권력은 넘보지 마. 이렇게 수백 년을 흘러 내려오면서 왕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구나. 왕에겐 필히 머리를 숙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세뇌가 된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세뇌가 되는데 이게 쉽게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공무원들 또 이걸 또 이 용어가 또 참 재밌어요. 자, 이걸 영어로 옮기게 되면은 civil 또는 public servant라 합니다. 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단어를 보게 되면 civil 말 그대로 시민들이죠. servant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용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과 영어의 의미가 확 차이 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우리는 권력자라고 머릿속에 딱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게 이렇게 머릿속에 잘 안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고등고시다, 사법고시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걸 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구장창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게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서 미국 공무원들 싹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게.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외국 공무원하고 우리 한국 공무원하고 이 갖는 무게감이 이게 틀리는 거거든요, 이게요. 뭐 요 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능력 해가지고 우측으로 또 가게 되면은 이 뭐 제도 관습 설정하는 것도 해가지고 요 부분만 설명하는데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좀 제가 할애를 했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또 내일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직으로 이렇게 뭐 평등이라는 내용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회 평등을 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하나의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할 때까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기 위해 가지고는 좀 끊고 해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짧지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 오늘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좀 많이 해소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는 아직 개선되어야 될 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부터 나온다. 진짜 정말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국민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상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그게 제 요지고 주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